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캐나다 쪽은 롱 위켄드입니다. 월요일 날도 여기서는 BC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휴, 더군다나 저는 화요일까지 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집에서 머물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트를 많이 봤는데 최근엔 거의 차트를 많이 보지 않고 개인적인 일을 많이 하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옛날 생각도 하고 현재 2024년 8월 3일 현재 시점에서 옛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캐나다 쪽에 제가 이민 온 거, 저는 독립이민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IMF 때 독립이민으로 이민을 왔는데 원래 그 미국 쪽에서 몇 년간 생활을 하고 나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한국에서 IMF가 터지는 바람에 제 기억으로는 1997년 말이죠. 그리고 이제 1998, 1999 요때가 아주 암울한 시기였죠. 그때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보다는 제 능력을 발휘해서 캐나다 쪽으로 한번 독립이민을 신청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독립이민을 그 당시 신청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것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민 신청을 한 사람은 필리핀 마카티, 마닐라 옆에 마카티 시티라고 있는데 그 마카티 시티에 캐나다 대사관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영사하고 인터뷰를 해서 바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빨리 이민이 가능했었습니다. 독립이민이 이제 기업이민이나 이런 거하고 또 틀린 건데, 그 당시 마카티 시티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영사하고 이제 대략 한 30분 정도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꽤 길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 영사도 그때 당시 보니까 한 30대 말 40대 초반 요 정도 나이였고, 인터뷰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캐나다 쪽에 왔는데, 캐나다에 와가지고 그 당시는 나 좋았죠. 캐나다 시스템을 제가 미국보다 더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하고 맞는 것도 많았고, 캐나다 자연 환경 말할 것 없이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캐나다 그 대자연, 미국도 물론 그렇지만은 캐나다는 인구도 적었고 그 당시에 인구라고 해봤자 3천만 명 내외였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제 가고 난 이후에 도착하고 나서 1990년대 캐나다와 현재 2024년 캐나다는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바뀌는 조짐이 있었죠. 제가 1997년, 98년 캐나다에 이제 이민해서 바로 이제 그 독립이민 가고 나서 98년도 독립이민으로 가서 이제 바로 잡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몇 달 동안 파트타임을 일하면서 그 근처 이제 그 당시 여름이었죠. 여름에 밴쿠버 일대인 자연도 여러 가지 하이킹도 하고 쉬면서 어느 주말에 호수, 제 기억에는 이제 번젠 레이크였는데, 번젠 레이크라는 이제 호수가 있습니다. 그 상수원인데 거기가 이제 이런 코큐틀름이라던가 폴트무디 이쪽에 이제 상수원이죠. 상수원이기 때문에 호수가 아주 깨끗합니다. 얼음 녹은 물이 내려오는 데이기 때문에 그 번젠 레이크에서 이제 그 근방에 호수가 많습니다. 그 근처 호수에 이제 이렇게 사사메트 호수라든가 이런 쪽, 제 기억엔 사사메트였던 것 같은데 번전이 아니고 하여튼 거기 근처의 호수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버스가 몇 대가 이렇게 오더니 사람들이 쭉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100여 명, 200여 명 이런 식으로 몇백 명이 쭉 내려서, 근데 복장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타올을 갖고 다니는데 타올도 비슷한 걸 갖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단체로 관광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이제 이 유럽에서 그 당시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이 보스니아 사태가 있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 그 난민들이었습니다. 캐나다가 물론 잘 사는 나라죠. 잘 사는 나라라서 거기 가서 난민을 비행기, 전용기 띄워가지고 데려온 겁니다. 뭐 몇백 명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인원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같이 독립이민한 사람하고 물론 만나게 된 그야말로 얼떨결에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서 호수 옆에 모래사장에 누워가지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왜냐면 영어를 못합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을 이제 제 주변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물론 남녀노소 가족 단위도 있었고 젊은 여자도 있었고 다양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아, 캐나다가 참 자비롭구나. 이렇게 전용기를 띄워서 데려올 정도로. 그렇다고 캐나다가 어떤 민족이 있어가지고 동포사회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인류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난민들을 데리고 오는구나.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도 좀 그랬지만은, 그 당시 옆에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물론 나중에 캐나다 사이에 이바지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전용기 띄워서 데려왔기 때문에 캐나다까지 오는데 비행기 값도 들지 않고,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그리고 일정량의 난민들을 또 보조해주는 보조금도 받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독립이민으로 왔는데, 더군다나 인터뷰하려고 다시 또 필리핀까지 가서, 또 한국에서도 이삿짐 챙겨가지고 다시 또 밴쿠버 쪽으로 와가지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든 비용이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비행기를 모셔왔구나. 나 같은 경우는 서류 심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 해가지고 개인적인 고생을 하고, 어떻게 다 조금 더 일찍 오기 위해서, 한국은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다들 막 실직하고 난리가 난 이런 상황에서 제 나름대로 또 캐나다에 이민 신청, 독립 이민 신청을 해가지고 마침 받아줬기 때문에 저는 도착을 했고, 이렇게 난민으로 도착한 사람하고 저처럼 이렇게 독립 이민으로 온 사람하고 동시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또 개인적으로는 누가 더 빨리 정착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보스니아에서 온 사람들은 피부색이 완전 백인입니다. 겉보기에 완전한 백인들. 네, 그런 사람하고 저처럼 독립이민으로 IMF 터진 한국에서 온 저라는 사람하고 이제 이 1990년대, 정확히 1998년이죠. 그 당시는 이제 난민들 왔을 때, 그 당시 제가 이제 사사메트 번젠레이크 근처에 있는 호수에서 누워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지금 27년, 28년 이렇게 지났지만은, 과연 캐나다가 난민들, 이민자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일까? 최근에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택 가격이 너무나도 올랐습니다. 1997년, 98년 이 당시 주택 가격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처음에 정착한 거는 버나비라는 데인데, 버나비는 바로 밴쿠버 시티 옆입니다. 버나비 시티. 여기에서 이제 지하실에서 이제 방을 빌려서 이렇게 생활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제 기억으로 99년 정도인데, 1999년에 첫 번 주택을 제가 사는데, 주택이 마당도 넓고 방도 지하도 있고 1층, 2층, 제대로 된 주택인데 가격이 그 당시 돈으로 캐나다 18만 불이었습니다. 18만 불. 18만 불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코키트럼 근처 이제 기차길 옆이었기 때문에 좀 소음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기차 지나가면 아무래도 시끄럽죠. 또 진동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코키트럼 센터 근처에 있는 그런
주택이 불과 18만 불. 그리고 환율도 캐나다 환율이 최근에야 뭐 1,000원 정도지 예전에는 뭐 600원대, 뭐 700원대 뭐 이랬죠. 그랬을 때 그 환율 비교하면은 한 1억 원 내외로 그런 마당이 넓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개인 주택을. 뭐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야, 상당히 캐나다가 주거 환경이 좋구나 이런 걸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안 좋았어도 좁고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양보 문화가 발달했었고, 그래서 양보 문화 발달한 나라에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일종, 뭐 지금도 그런 게 있나 모르지만 일종 트럭 면허를 땄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캐나다에서 도로 환경이 안 좋았어도, 좁고 그래도 뭐 트럭을 몰다가 갑자기 또 승용차를 모니까 훨씬 뭐 편하게 운전할 수 있었고요. 또 양보 문화가 발달했고, 캐나다가 그런 관계로 여러 가지 만족하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독립이민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지금 현재 돌이켜보면은 지금 2024년에 와서는 여러모로 캐나다가 그 당시하고 비교해서 사회 시스템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도리어 내려앉고 있다. 물론 뭐 못 사는 나라하고 비교해서는 아직도 캐나다가 괜찮은 나라지만은 1990년대, 제가 캐나다에 놀러 왔을 때가 1993년이었는데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의 캐나다와, 그리고 이민 생활을 한 1998년도, 뭐 99년도 요 당시 생활 환경하고 20여 년이 지나고, 정확히는 27년, 28년 지난 상태에서 바라본 캐나다는 너무나도 사회 시스템이 망가져 있습니다. 뭐 도둑이 늘어났고, 도둑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뭐 그거는 밴쿠버 쪽, 뭐 온타리오 쪽 물어보면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천국인지. 경찰이 도둑 잡는 걸 거의 포기했을 정도로 좀도둑이 극심합니다. 미국처럼 뭐 총들 들어와서 그런 강도는 적더라도 뭐 자동차 도난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뭐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물건 훔치는 그런 좀도둑 아주 극심합니다. 네. 그거는 뭐 찾아보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코로나 시절 그 기간 동안에 이 밴쿠버 일대만 보더라도 코로나로 죽어간 사람보다 그 코로나 그 2년, 3년 기간 동안에 마약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몇 배가 많습니다. 그것도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참 놀랄만한 숫자인데, 코로나로 죽어간 그런 사람보다 밴쿠버 일대, 물론 캐나다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마약으로 죽어간 사람이 더 많다는 거. 훨씬 뭐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몇 배 많다는 거. 그건 정확한 통계나 찾아보시면 아실 거고, 또 통계가 정확하게 100% 실제 그렇게 반영된지는 모르지만은 직접 저는 눈으로 밴쿠버 일대에서 지켜봤었고,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파도 그야말로 이머진시 아니면은 뭐 만성적인 병, 뭐 여러 가지 뭐 당뇨라던가 당장 죽지 않는 병들, 어떤 전문의를 찾아가서 약속해서 만날래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정의, 뭐 가정의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저는 별도로 현재 가정의가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예전엔 제가 가정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가정의를 찾았는데 이런 가정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머지니 때 그냥 워크인 클리닉으로 가서 해결을 하는데, 뭐 주사 맞을 일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을 때 참 문제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붕괴. 그리고 무분별하게 난민을 받아줌으로써 이 캐나다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점점 희석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미국하고 또 틀리죠. 어떤 분들은 미국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미국은 캐피탈리즘의 거의 끝에 가 있는 나라고, 요 캐나다는 캐피탈리즘하고 이 소셜리즘의 중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비교했을 땐 소셜리즘에 또 가깝다고 봐야 되죠. 그런 사회 시스템인데 그런 캐나다의 좋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무분별한 난민 정책으로 망가지고 있다는 거. 이건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극히 최근에, 이건 최근의 정책인데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캐나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캐나다 사람이면은 외국에서 뭐 자식을 낳아도 뭐 그 얘기는 외국에서 그야말로 뭐 입양을 해서 뭐 캐나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캐나다 사람이면은 그 자식들도 캐나다 시티즌이 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인도 쪽이라든가 요 홍콩 쪽, 특히 뭐 중국 쪽에 많은 캐나다 시티즌들이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자식이라고 데려오면 다 이제 캐나다 시티즌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속지주의에서 이제 속인주의까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캐나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과 몇십 년 전보다 캐나다 인구가 엄청 늘어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택난, 교통난, 의료 대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무분별하게 또 그런 정책을 또 만들어가지고, 뭐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쪽이 캐나다 시티즌이면 이제 그 자식도 캐나다 바깥에서 이제 태어난 자식이든, 하여튼 그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캐나다 시티즌이라는 걸 증명만 하면은 이제 캐나다 언제든지 와가지고 시티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외부에서도 뭐 대사관이나 영사관 찾아가면 가능하겠죠. 제가 보면은 캐나다가 이제 예전에 그렇게 조용하고 주거 환경이 좋고 1980년대, 1990년대 캐나다에 그렇게 조용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점점점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의료 환경이 나빠지고 교통 환경이 나빠지고 사회 시스템 전반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이제 캐나다나 뭐 미국 쪽 이런 쪽에 이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하다못해 이민이 아니더라도 외국 생활을 하고 싶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는 캐나다 시스템이 뭐 한국 시스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시스템 도리어 좋은 점이 많다. 그리고 극히 최근 1990년대 말고 2020년대 기준으로 생각해도 한국이 좋은 점이 많다. 다만 이제 2020년 이후에 캐나다에 이민 온 한국 분들 제가 만나보면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이 좋은 점이 많고 좋은데 공기가 너무 나빠서 왔다는 분도 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뭐 코로나 이전에 미세먼지가 아주 극심했을 때 그 미세먼지 피해서 왔다는 분도 꽤 만났는데,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뭐 종합해서 보더라도 캐나다 요 사회 시스템이 예전 같지가 않다. 1980년대, 90년대 캐나다하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캐나다하고 비교하더라도 현재 캐나다 시스템이 점점 망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네. 뭐 두서없이 그냥 주말 연휴 기간이라 그냥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